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국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국은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진만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열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정을 보니까 오늘까지 각 후보자는 선거구 주민에게 발송할 선거 공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 공보는 지역 일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후보를 검증하는 첫 단계인데요. 유권자들은 선거 공보를 통해 전과, 병력, 체납 외에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까지 꼼꼼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만큼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양국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고자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책과 소신을 들어볼 수 있는 양국은수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김성순 후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윤태용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양국은수 후보 윤태용입니다. 예, 무소속 김상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무소속 김상돈 후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조인목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인묵 후보입니다. 예, 소개해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발언 순서 역시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김성순 후보부터 연설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풍요로운 삶과 자녀 미래 교육을 책임질 기호 3번 군수 후보 김성순입니다. 이번에 양국 군수 후보들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돈 버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 버는 정책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돈 버는 정책은 경제군수 김성순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정책은 군민, 특히 농업, 소상공인의 불만과 전문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근본적 해소 및 기대를 충족하는 충족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회성, 선심성 돈 쓰는 정책은 중단하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 자생적이고 선순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사 부문, 조직과의 연계로 지속적이고 확대 재생산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육 또한 김성순이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정책은 이성적 교육과 공감적 교육을 병행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와 연계하여 교육 품질을 증대하고 각 분야의 유명 강사의 초청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4차 산업의 창조적인 직업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양구를 구해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군수는 오직 경제전문가 김성순뿐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행복과 풍요를 책임질 기호 3번 양구군수 후보 김성순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윤태용 후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읍내식당 사장님 말씀이 뼛속까지 양구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또 장마당의 한 어르신은 거짓말하고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 말처럼 이번 양구군수 선거는 앞으로 더 큰 양구 발전을 이루고 양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능력과 책임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양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고향만 양구인 사람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양구는 준비기간 거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만큼 결코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군수 후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탈법, 불법은 물론이고 도덕성과 양심까지 저버리고 후보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정치 연습 무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더 큰 양구 발전, 군민이 더 행복한 양구를 만들려면 검증되고 준비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양구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윤태용
지난 40년간 양구를 위해 오직 한 길만 걸었습니다. 당선 첫날부터 시행착오 없이 양구 군정을 이끌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기필코 군민과 함께 행복한 군민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돈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유채군수 김상돈입니다. 요즘 양구는 때 아닌 노란 유채꽃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희망이라는 선물을 드리고자 우리 두 부부가 8,000평의 유채를 심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유채꽃이 한반도 섬 일원 60만 평에 옮겨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유채는 우리 양구의 꿈입니다. 군민 3만 시대를 앞당기고 100만 관광객을 맞아 시장이 살고 농민이 웃는 일석팔조의 사업입니다. 국민의 고민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저 김상돈이 꼭 해내겠습니다. 양구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양구 제가 만들겠습니다. 엊그제 500명의 여론조사 있었는데요.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저의 마음에 제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의 기적을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양구 국민 여러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인묵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구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인묵 인사드립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영서북부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치른 적은 있지만 직접 후보가 되어 치르는 선거는 참 새로우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인물과 실력, 정책과 비전만으로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사이 많이 뵈는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격려와 응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꼬박 100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양구의 전역을 누비며 국민 여러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도 느꼈지만 역시 국민들의 말씀들 안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잊지 않고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실천해 내겠습니다. 저 조인묵이 양구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받들어 소통하고 행정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땀 흘리며 양구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와 행복을 책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 방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카메라는 후보자를 비추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은 선거법에 위반되니 사회자인 제 권한으로 제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토론의 전 과정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엄격히 지켜주시고 공정한 토론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공통 질문으로 본격적인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공통 질문은 동서고속철도 양구 역사 설치에 따른 지역 발전 방안입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동서고속철도의 양구 역사가 양구 파리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반면 양구군에서는 요청한 역사의 위치는 학조리와 대월리 일대입니다. 동서고속철도 양구 역사 건설 위치에 대한 네 후보의 의견과 더불어서 향후 역세권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윤태영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양구 역사의 그 건설 위치는 국토부가 제시한 하리안 또 우리 양구군이 제시한
학조리안으로 좁혀졌습니다마는 근데 작년에 2번의 공청회에서 송청리안, 또 하리수정안, 또 남면 용화리까지 거론되면서 결국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역사 위치는 양구 발전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각 노선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군민의 뜻에 따라서 최적의 노선을 결정해야 합니다. 미래 발전과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감안해서 도시 확장성이나 주민 이용 편익성, 역세권 활용과 관광 관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도 위탁 용역,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을 반영해 그렇게 결정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양구 역사는 앞으로 양구 미래 발전의 축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양구 미래 발전은 우리 양구 역사 역세권 개발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도 시대 양구는 수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용산역에서 춘천까지 50분, 춘천에서 속초까지 40분이 걸립니다. 이제 양구에서 주말 농장, 체험 관광 교육, 자전거 하이킹, 계곡 트레킹 등 관광 레저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자칫 양구는 서울에서 속초로 이동하는 경유지가 될 수도 있고 체류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람들을 머무르고 쉬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개발해서 체류하고 머무는 양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양구는 이제 곧 관광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관광 산업의 등장은 더 큰 양구 발전을 이룬 촉매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준비된 군수 윤태용이 군민과 함께 더 발전되고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김상돈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난감한 질문입니다. 이게 동서고속철도로 인해 육지 섬이었던 양구가 이제 도약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방북으로 인해서 경의선과 동해선 선개통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래서 더 늦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양구는 역사 유체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국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역은 100년 대계를 보면 봉화산 개발과 연계해 학조리가 적지나 현 시점으로 보면 하리가 접근성과 각종 체육 행사, 특히 제가 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한반도 섬 유치 축제 사계절 관광지가 된다면 적지 중에 적지다. 하지만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 생기든 대표적인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없으면 그냥 소음만 나는 역일 뿐 그냥 지나치는 역이 아니라 힐링을 할 수 있는 머무는 역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리 다가올 고속철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기 어디에 생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셔틀버스나 1,000원, 택시로 시장이나 한반도 섬이나 금강산 등산로를 보여준다는 유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채밭 꽃석에서 짚라인 한번 타보십시오. 기차가 그 옆으로 지나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인묵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실시 설계를 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조 1,000억 원대에 이른 대형 국책 사업이죠. 그러나 철도 역사 위치 선정은 물론 환경부 검토가 길어져서 사업 자체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역사 위치와 관련해서 건교부 아닌 하리안과 양구구 아닌 대월 학조리안 사이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철도가 건설되고 역사가 생기면 주민들의 삶도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외지에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국민들도 더 많이 더 편리하게 외지를 왕래하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역사를 중심으로 또 다른 상권이 형성됩니다. 저는 이미 고속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과 명품 역사 건립 추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명품 역사는 건물만 번듯하게 짓는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상권의 구성은 물론 지역 문화 관광 산업과의 연계,
편리한 교통체계 등도 정비해야 합니다. 주거 환경과 관련하여 철도역을 연계한 산촌주택과 힐링타운 조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도 양구 역사를 연계한 개발을 저와 함께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삶과 행복입니다. 그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합니다. 철도역 건설과 주변 개발은 양구군의 생활 환경과 문화관광 인프라를 지금까지와는 크게 다르게 변모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개발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철도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계획 단계부터 군과 의회, 군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수기하면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협치 모델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네, 김성춘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 위치는 국토부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후에 적격지로 하리를 선정했었습니다. 근데 군청에서 그 학조리와 송청리 등 이제 공청회를 거쳐서 지하 역사 등으로 이게 변경안을 제시했었죠. 양구는 이제 교통량도 많지 않고 관광객은 수려한 경치를 원하는데 지하에 그 역사를 설치한다는 거는 지상보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어떤 이득권이 개입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결론은 국민들의 의견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하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요. 역세권을 통한 그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는 역사 건립을 위한 그 경제성은 물론이고 다음에 그 세 가지 이유로 하리가 이제 우수하다고 봅니다. 첫째, 관광 자원의 연계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한반도섬, 용머리공원 등 역세권 주변의 관광지에 연계해서 수익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 서천변 양쪽에는 힐링공원, 레포츠공원 등이 있는 산책로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리의 농공단지와 그 주변에 있는 그 물류 허브를 건립해서 농산물 가공, 포장, 판매, 유통에 물류 허브를 조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마케팅의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역사 주변에 보면 그 종합운동장, 야구장, 풋살 경기장 등 하여튼 체육시설이 동서남북 고속도로 연결해서 다양한 그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구가 체육 그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서 고속천철이 이제 개통이 되고 하리에 개통이 되게 되면 더욱더 그러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하리의 역사의 주변 환경을 잘 조성하면 양구의 발전에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국방개혁으로 인한 양구 지역 주둔 군부대의 통폐합이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후보께서는 군부대 통합에 따른 양구군의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군부대 이전 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상돈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국가 정책인이 따를 수밖에 없으나 우리 양구 군민이 될 수 있는 부사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조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로 인해 접경지역 특별교부금 증액에 힘쓰고 군과 협의하여 군부대 건물을 이용 전국 체육인들 전지훈련장으로 활용 방안과 그로 인해 정말 체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3계절 제대로 관광객이 양구를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것은 저 한반도섬 일원 60만 평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 유채를 이용해서 100만 아니 1000만 명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유채꽃밭 속에서 곰치 축제하고 고품질 양구 농산물 판매하고 정선 오일장 벤치마킹하여 활기찬 시장 활성화하고 두타연의 천년고찰 한국의 4대 관음 성지가 있는데 두타사입니다. 재건해서 전국의 2천만 불자들의 성지 순례장으로 만들고 양구의 미래는 이렇게 되면 미래는 밝다. 이 일은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올해 제가 유채를 심었습니다. 종자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제가 의성 마늘, 영광굴비, 양구 백도라지 이거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백도라지도 50%는 됐습니다. 군비대 이전, 이젠 대안이 있기에 언젠가 있을 일이 조금 빨리 왔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희망이 보일 거다 생각됩니다. 더 좋은 대안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조인목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부대 통합 이전과 유휴부지 활용 등의 문제는 남북 평화 교류와 고속철도 등 양국군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해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와 강원도, 당사자인 우리 양국군이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당연히 양국군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도지사 후보와 공동 공약 사항입니다만 봉화산 태풍 사격장을 이전하고 휴양시설로 개발하는 방안 등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합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규모 육묘사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제적 수익과 함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수를 식재하여 농가 수독을 증대하겠습니다. 양구군은 인구가 2만 4천 명 정도인데 2사단과 21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 장병과 군인 가족들이 양구군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유수 지역 문제에 대한 논란은 이미 일단락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방개혁 과제를 추진하면서 군 장병들이 평일에도 일과 후에는 외출이 가능하도록 출퇴근형으로 바꾸고 제설, 제처 작업 등의 사역을 민간에 맡기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장병들의 인권 향상과 동시에 군부대 관련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뿐 아니라 양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평화의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정착된다면 더욱 빨리 현실화될 수 있겠죠. 군 장병과 우리 양구 군민들은 한 식구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어우러지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군사문화센터와 밀리터리 카페 등 현역 및 제대 장병들은 물론이고 면회객과 방문객들이 병영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김성순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양구의 그저 군부대 이전은 양구의 큰 과제죠. 장기적으로 이제 군부대 이전이 그 소상공인의 매출에 끼치는 영향이 약 한 최대 35% 이상 감소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구 그 장병들이 외박을 나왔을 때나 아닐 때를 보면 극연한 차이를 보이죠. 토요일, 금요일 오후에는 사람들이 많고 상인들도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선제적인 대응의 정면 돌파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 신규 고객 유치 극복 방안을 이제 관광 자원의 내실화를 통해서 관광의 유치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 박수금 미술관, 한반도섬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죠. 또한 관광 자원을 또 홍보하고 대폭 강화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와서 보고 갔던 그런 관광에서 떠나서 알리고 방문해서 먹고 자고 사고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척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 상인들은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의 품질, 서비스 개선, 우선 그 끊임없는 전문 교육을 이제 전문 교육과 지도는 군청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상인들은 고객 감동, 만족을 통한 재방문을 위해서 서비스 체제를 공동적으로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군청은 군과 협의해서 일정한 내용을 가능한 한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하면 그 기간 안에 조금 전에 제가 밝혔던 그런 관광 연계 사업을 구축해야 양구가 장기적으로 쉬지 않고 군인에 관계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양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윤태영 후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군장병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 개혁안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병력이 감축이 되고 또 우리 군에 주둔해 있는 사단급 부대가 이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군은 지난 60여 년간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2011년에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국방개혁을 계기로 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정부 각 부처 소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권고 조항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됩니다. 또한 늘어나는 군부대 공여지를 적극 활용을 해야 합니다. 군사 목적의 용도가 끝난 공여지는 지역 사회에 우선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군부대 공여지를 잘 활용을 해서 기업과 연수원 또 리조트 등의 관광시설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군부대나 군장병에 의존하는 우리 군의 경제 구조를 장기적으로 바꿔나가는 일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또 부대 이전이 실현될 경우 사단급 사격장인 태풍 사격장의 이전과 폐쇄가 가시화됩니다. 우리 군의 오랜 수원 사업인 봉화산 복합 리조트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양구에 혁신적인 관광 여건을 조성할 것이고 특히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금강 육로 관광이 현실화될 경우 금강산을 관통하는 31번 국도상에 위치한 우리 양구는 금강산 육로 관광을 즐기려는 방문자들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제2경춘국도와 양구 31번 국도로 연결하여 수도권에서 논스톱으로 양구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발전된 양구를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책임 정치와 정책 선거의 핵심이 바로 유권자와의 약속, 공약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단순히 공약을 발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도 상대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1분 30초 동안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상대 후보는 공약을 듣고 난 뒤 30초 동안 해당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시 주어지는 답변 시간은 1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공약 발표는 조인묵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첫째로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북미 회담 등 모처럼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양구군이 금강산 육로 관광 등 향후 진행될 내륙을 통한 남북 교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싶습니다.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타연과 펀치볼 방문객이 늘었다는 언론 보도는 양구가 큰 꿈을 꾸어도 좋겠다는 희망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추진 중인 31번 국도 건설은 물론 두타연 계곡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내금강 관광 루트 복원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을 오갈 인적, 물적 교류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두타연, 을지전망대, 제4 땅굴 등을 중심으로 안보, 평화,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양구군 산업의 근간인 농림축산어업을 더욱 육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소득형 농림축산어업을 발굴 육성하고 산림소득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지원시설 등을 통해 농가 생산물의 포장은 물론 유통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직접 챙기는 농림축산어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김성순 후보 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조인묵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입니다. 해주시죠. 내금강 관광 루트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어떻게 조성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미 거기를 다녀온 데가 있습니다. 우리 두타연서부터 해가지고요, 장안사까지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 길을 중에 하실 좀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원하는 그런 올레길 정도. 아니, 임기 중에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임기 중에 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임기 중에 하시지 못할 거를 왜 이게 말씀하세요? 군수가
그 방향성 제시하고 또 추진해 나가면 네. 다음 건수가 또 하면 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간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질문을 30초 동안 해주시고 그래서 바로 답변을 듣지 마시고 30초 동안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모아서 해주시고 이렇게 모아서 해주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자, 윤태용 후보께 이어주시면 됩니다. 협치위원회를 뭐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양구는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협치위원회 기능을 하는 기존 위원회가 이미 수십 개나 됩니다. 기존 위원회 기능을 잘 살리도록 하면 될 것이고 또 민원 책임자 지정 공약은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원스톱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이미 11년 전에 2007년 2월에 민원 원스톱 처리계가 만들어져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여기 제가 공약사항 한 거에는 민원 처리 관계는 없습니다. 저 예비 홍보물에 있습니다. 이거 잘 여기 보세요. 제 공약사항을 예, 보시고 본 홍보물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죠. 자, 이게 그것도 첫 번째로 지금 하는 명시가 돼 방식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30초 동안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까 공약을 발표하신 조 후보께서는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일문일답이 아니라 한꺼번에 질문을 여러 가지 해주시면은 그런데 몰아가지고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윤태용 후보께서는 이제 질문의 시간을 쓰신 걸로 돼서 다음에 김상돈 후보께 시간을 넘기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업무 환경 개선, 교육 연수 및 중앙정부와 교류, 외부기관 등과의 인사 교류 확대로 자아 실현 기회 제공 이런 걸 하신다 하셨는데 먼저 군청 내에 상하급 간의 갑질이 많은 것 같아요. 저처럼 공무원들 엄청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라면 갑질 공무원은 승진해서 아주 일체 제외를 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오늘 제가 발표한 공약 사항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공무원에 대한 갑질 또 그 반대로 갑질 이런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면 되고요. 또 갑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처리 방식을 제가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아까 조금 혼란스러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할 시간을 좀 못 드린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혹시 조 후보께서 답변이 미진했다는 부분에서 약간 빨리 좀 답변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태용 후보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구군 협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양구군에 가장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에 필요로 하지 않는 위원회는 다 제가 폐지할 거고요. 이 위원회는 우리 양구 출신으로서 전문가로서 정말 양구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갖는 상징성 또 역할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우리 윤 후보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은 진행 방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에게 이 공약을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마련한 순서인 만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보들께서도 이제 한번 돌아갔으니까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성순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저는 돈 버는 자립경색 정책을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차 없는 거리를 폐지하겠습니다. 이건 먼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먼저 확보를 하고 이어 상권의 부활 및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두 번째, 음식점을 섹터화하겠습니다.
전문점별 그 구역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선택폭이 확대되고 먹거리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또 관광자원 내실화로 한반도섬, 박수골 미술관 등을 내실화해서 머무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을 내실하겠습니다. 또 귀농 귀촌자의 우대 정책을 해서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주민과 유대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임대 아파트도 제공을 해서 정착 기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균등 발전으로 남면에는 5일장을 재개할 것이며 유도당 근처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동면에는 식물 생태박물관 주변을 개발해서 연계 관광 조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방산에는 도자기 박물관 근처를 체험과 또 주변 환경을 개발해서 상권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해안에는 기존 관광 시설을 활성화해서 그것도 대중교통을 또 증대시켜서 많이 방한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네, 윤태영 후보 잘 들으셨죠? 예. 예, 김성순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자립도 증대를 공약 1순위로 제시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 또 인구 증가 효과, 소비 유도 효과가 있는 수도권 기업 유치가 아무래도 관건인데 어떤 방법으로 수도권의 기업 유치를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순 후보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리의 농공단지 주변으로 그 물류의 허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잉여 농산물, 그러니까 농산물이 가격이 오를 때가 있고 또 싸질 때가 있습니다. 가격이 쌀 때 많이 확보를 해서 그 건조 농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조 농산물. 그래서 그 하리 그 물류 허브에서 만들고 생산, 또 포장, 유통 이 모든 것을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고 또 제조 생산 그러니까 그 건조 과일 이런 거는 쪽은 저희가 이제 기업을 유치를 해서 기업이 유치가 되면 당연히 이제 그쪽에 직원들이 늘어나겠죠. 그것은 곧 인구 증가의 그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 늘어난 그 직원들 인구 증가는 또 소비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 창출로 인해서 양구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김상돈 후보께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양구는 2만 3천이다 보니까 평균 3만 원 돼야 양구가 지탱을 합니다. 경제 군수라고 하니까 뭐 내가 포기하고라도 이렇게 밀어드리고 싶은데요. 임대 아파트 얘기 말이죠. 정신이 제가 바짝 나네요. 네네. 제가 장애인 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나 뭐 크리스마스나 때가 되면은 네, 질문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김성순 후보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죠. 그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제 이유는 귀농자나 이제 귀촌자들이 가장 힘든 게 제가 이제 직접 겪은 건데 와서 현지 적응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또 오자마자 바로 집을 짓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 관계도 좀 이루어지고 그 분이 귀농하시는 분이 또는 귀촌하시는 분이 양구에 적응이 가능한지 그것을 체험하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지면 또 활용 방안이 그 전역 군인들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네. 장애인 시설은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좋은 곳이 많습니다. 예, 그곳에 제가 장애인 시설을 위한 그 시설을 짓고 그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 그런 보조기구나 이런 것들도 제가 설치를 해서 그 장애인들도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조인무 후보께서 질문할 예.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경제 군수다운 우리 후보님이십니다. 차 없는 거리 폐지라든가 또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어떤 안전 장치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근데 구체적으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 없는 거리 보면 조형물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귀농 귀촌자들에 대한 갈등 문제에 대한 대책,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부분만 좀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성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 없는 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그 안전입니다. 제가 안전 전문인데 그 만일에 그쪽에 화재가 나게 되면 소방차가 들어가서 사다리를 펼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도로가 8m입니다. 가운데 조형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 진입도 안 되거니와 그렇게 만일에 불이 났을 경우에 사다리차를 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째고, 또한 그 평소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기도 그렇지만 조형물로 인해서 교통 소통이 안 되잖아요. 차 없는 거리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 그 주민들이 상권이 좀 안 죽었다라고 많이 하소연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한 특정 일은 뭐 시행을 바로 못한다 하면 특정 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 다니는 거리로 해서 그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면 그 지역 상권이 분명히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귀농귀촌자에 대한 그 말씀은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 부분 동안 임대 아파트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윤태영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양국 군민들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곧 우리 양국원의 정책이 되고 시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정책 비전입니다. 저는 5대 정책 목표와 10대 정책 전략 그리고 99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양구는 지금까지 취약하고 노후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활 기반 확충 사업과 SOC 사업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일과 그리고 특히 농업 기반 및 지원 체계를 대폭 개선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값받게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대접받아서 또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일, 또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 제대군인 출향 인사 등이 정착해서 살고 싶은 양구를 만드는 일에 매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국은 행정은 요식적이고 의례적 행사와 의전을 완전히 추방해서 수평적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어렵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극복해 나갈 많은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양구 발전을 주도했고 준비된 제가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돈 후보 잘 들으셨죠? 네. 예, 윤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프로젝트로 아주 가닥을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전창봉 군수님도 김대영 부군수님도 이 같은 공약을 걸으셨어요. 우선 그러려면은 태풍 사격장 이전이 최우선인데 이전 장소를 어디로 정하셨는지, 국방부에서 이전 계획지가 있는데 답 좀 한번 해보실래요? 어디로 이전하려고 네. 하셨는지. 질문 됐습니다. 윤태용 후보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두 번째 공통 질문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국방부가 발표한 2030 계획,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사단급 이제 부대가 이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사단급 사격장인 태풍 사격장 이전이 이제 가시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이죠. 봉화산 복합 리조트 개발이 가시화하게 됩니다. 이런 이전에 대비해서 또 이제 태평 사격장 이전 내지는 이제 폐쇄까지 이제 용도가 폐지되니까 그런 문제까지 잘 해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그런 뜻입니다. 예, 조인무 후보께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 30초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께서 농업 기반 지원 체계를 좀 개선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공약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구군이 특별히
농민들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범법자가 뭐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윤 후보님도 그렇고 저도 분명하게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태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이내입니다. 본 문제는 좀 구조적인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 보조 제일 이제 그 지금 발생된 최근에 이제 일부 보조 품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 문제는 그 보조금의 그 비율을 정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보조율을 정하고 또 보조 사업자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지금 산발적으로 또 체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 이제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또 우리 그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김성순 후보께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윤 후보님께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그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하신다고 하면서 그 현실적이지 못한 발전 전략 보고서로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현실적인 그 발전 전략은 무엇이며 예산 낭비는 어떻게 그 방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태영 후보께서는 1분 이내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후보님께서 주민을 위한 그 새로운 지역 그 발전 모델을 제시하셔서 그 부분에 주민을 위한 지역 발전 모델. 네네. 예. 이 문제는 지금 이제 변화하는 행정 패러다임을 좀 변화해야 된다. 이제는 꼭 시대적으로 이제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문제와도 맥락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구조적으로 우리 양구군의 예산은 이제 의존 수입에 무려 한 80% 정도를 의존 수입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그 이제 체계적으로 예산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검 시스템을 좀 강화해 나가고 이제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제 여러 각 분야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예산 낭비 요인부터 사업 시행 전에 전부 다 체계적으로 또 점검하고 또 계획해서 네,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김상돈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양구 국민 여러분, 양구 송청리를 비롯 곳곳에 유채꽃이 만발했습니다. 원래 4월에서 5월에 펴야 하는데 선거에 맞췄습니다. 여기서 수확하는 종자로 양구의 한반도섬 주변 60만 평 습지에 유채꽃과 연꽃단지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모든 관광객이 강원도에 오면 꼭 양구를 들리게끔 환경 조성을 하고 유채 축제 기간에 곰치 축제를 전국 드론 촬영 대회를 함께 개최해서 각종 SNS와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 인터넷에 양구가 도배가 되도록 해서 양구를 알리고 각종 전국 최고의 양구 농산물이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전 국민과 서울, 경기의 3천만 명 이분들이 오게끔 가슴을 설레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7, 8월 장마지기 전에는 그냥 풀밭인데 놀리지 말고 지형짐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채기름 짜고 소먹이 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조금 성공하면 문광부에서 20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석팔조 저는 꼭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유채로 저는 양구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인무 후보 잘 들으셨죠? 네, 김상돈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 30초입니다. 예, 참 의지가 대단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제가 아쉬운 점이 우리 양구의 특성을 좀 더 고려하는 그러한 이제 좀 꽃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래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래기요? 예, 시래기 축제 또 있지 않습니까? 아, 시래기 축제는 제가 제 30초 시간을 쓰도록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래기 축제는요. 제가 가평 싱싱송어 축제라고 있어요. 그게 산천어 축제가 얼음이 안 얼어서 발 동동 구를 때 싱싱송어 축제는 낚시터를 따로 해놓고 보또랑을 만들어 놓고 보또랑 송어 낚시를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양구에 겨울에 제가 이장을 하다 보니까 불려 나가는 게 많아요. 이 축제 때문에 이 세계 축제, 시래기, 겨울 동계 축제, 요거 보또랑 축제, 요거를 한 군데 묶어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채꽃이라는 게요. 양구에 핀 거 보셨죠? 혹시? 대단하죠? 원래 생기가 도는 땅에는 벌이 오고 사기가 도는 곳에는 파리가 낍니다. 생기가 도는 양구를 만들려고 사실. 네. 네, 김성순 후보께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유채꽃 축제하고 곰치 축제하고 아마 그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채꽃이 피지 않은 시기, 그 시기에는 그 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그 3천만 명을 수도권에서 그 관광객을 끌어들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끌어들이시고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돈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그거 되겠습니다.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요거 좀 줌 좀 한번 해주실래요? 요게 오늘 아침에 팩스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한국농어민신문 오늘자 신문인데요. 이 양구가 대단히 했습니다. 이게 전국에 30만 부인데 요게 양구를 주제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유채꽃 축제로 100만 관광객 유치, 양구의 기적 이루고 생업으로 귀한. 제가 좀만 읽어드릴게. 한농현 출신 김상돈 씨는 이색적인 출마를 했다. 우리나라 장례섬 분야의 1인자로 꼽히는 그는 양구에서 50만 평 산지를 이용해 장례삼 농업을 하는 초가집 장례삼 대표로 잘 나가는 농업인이다. 돈도 벌고 명성도 얻은 김 후보는 진짜로 정치나 권력에 욕심이 없지만 양구 발전에 획기적인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어진 시간 다 됐습니다. 윤태호 후보께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경관 농업이죠. 유채꽃밭 조성. 그 유채꽃밭 조성으로 그 관광지 이제 또 관광의 유치 계획은 좋은 안이라고 보고 또 근데 이 곰치 축제하고 그 개화 시기를 잘 맞춘다면 상당한 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또 연꽃단지도 함께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 그 적합한 그 연꽃단지 조성 대상지가 있는지. 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김상돈 의원. 기가 막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양구 군에서 그 한반도 섬, 그 평안도 그 맨 꼭대기 머리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데크로 이렇게 다리발 쳐놓은 데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하단부 보면 데크로 그 건너가는 그 데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만 막아서 요게 2만 평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그 12지신 그 기둥 있죠, 그거. 기둥 앞쪽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정말 연꽃단지는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채꽃 이거에 대해서 원래 9월 20일쯤 심으면은 내년 4월 15일 경이면은 요게 개화가 됩니다. 저는 요번에 피운 것이 요번 선거 13일로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곰치 축제와 네, 시간이 됐습니다. 양구 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신 네 분의 후보자들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 후보에게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회자인 제 역할은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들께 당부 말씀드린다면 상대 후보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질문이 한 후보에게 너무 쏠리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호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시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연설을 하실 경우 사회자인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당 6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성순 후보부터 주도권을 드립니다. 예, 조인묵 후보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간단하게 뭐 예, 아니오로 좀 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앞으로 제가 저번에 그 강원 방송에서 저하고 대담을 할 때 제가 공직자의 기본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뭐라고 대답하시죠? 성실, 정직. 정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여쭙는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후보를 사퇴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용의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출판 기념회 아시죠? 당비 대납권으로 고소건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조보님께서 모두 판결이 나서 종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확인 결과 경선 가처분권만 판결이 났고 그 이건도 지금 항소 중이고 제가 양구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이 공문입니다. 현재 사건이 수사 진행 중입니다. 왜 판결이 났다고 거짓말하셨죠? 종결이 됐다고? 제가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양구경찰서에 들어간 제가 출판을 한 그 내용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말씀은 한 적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TV를 보면 국민이 이제 확인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이다. 그러시고 또 책에 육도 삼락이죠. 그렇습니다. 이 책을 역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뭐 역자입니다. 한문에 능통하시고 아주 중국말도 잘하실 것 같은데 내용 모두 잘 아시죠? 김 의원님 아까 그것 좀 하나 좀 적으시겠습니까?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읽어주시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좀 어려운 걸 이렇게 건네주셨네요. 제가 뭐 발음은 좀 안 좋지만 읽겠습니다. 천하지 인여 유수이면 장지 측지이요. 계지 측행이면 정지 측청이라. 이 뜻이 뭡니까? 그래서 이거를 뜻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고요. 뜻이 이렇습니다. 정치가 부패되면 형벌이 늘어나고 사회가 어지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을 하시면서 그 책을 쓰시게 되면 돈을 누가 받습니까? 책을 쓰면은요? 저자가 받으시죠? 제가 받죠. 근데 조인묵 의원님 어떻게 2천만 원을 그 출판사에 지불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계약금이에요. 아니 계약금 계약금이죠, 원고료를 계약금. 받으시는 게 아니고 지불을 합니까? 아니 계약금에 계약 내용에 그게 있어요. 제가 계약 내용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을 입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허위로 밝혀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사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하시죠? 약속합니다. 좋습니다. 그건 믿어주세요. 요거를 이런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고 되면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또 영서북도 선대위원장을 하셨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셨는데 이 양구에서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양구에서요? 양구에서 제가 작년 2017년도 3월 16일 날 명예퇴직하고 하신 일을 하고 양구에 어떤 이득을 주셨는지 선대위원장을 하시면서 제가요? 아이고 대통령 선거에서 276표로 우리 양구가 이겼는데요.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서 8개 시군만 이겼습니다. 거기에서 양구가 이겼다는 것은 이 보수 지역에서 기적적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사회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 여건이 어떤 촛불 민심일 때 아닙니까? 거기서 276표를 대단한 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세요.
국민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녹색국장 영서 북부 선대위원장을 하셨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양구에서요. 제가- 이 표 얻은 게 5개 시군에서 최고 많이 얻은 득표입니다. 제가 보면 남면, 동면, 저기 고양이시라는 남면과 살고 예. 계신 동면이 또 홍준표 씨가 더 많이 받았어요. 예. 아시겠죠? 이거 잘못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아이고, 윤태영 씨 잘 알았습니다. 예, 윤태영 예. 씨 후보한테 제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질문할 게 있어도 잠깐 멈추겠습니다. 우리 그 윤 후보님 그 외고 있지 않습니까? 외고에 기금을 조성할 때 50억에서 70억으로 할 때 부교수님으로 제직하셨죠? 아닙니다. 그때 이미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 기금 조성할 때 그럼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증액을 하셨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 때 이 문제가 이제 나왔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증액이 안 됐어요. 증액이 안 되고 올리셨는데 예, 증액이 안 되고 네. 그냥 현재 그 기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50억. 50억 그대로 조성이 돼 있고 예. 증액은 안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근거 없는 얘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기금 50억이라도 그러면 저 양구고등학교나 양구여고에는 기금이 어느 정도나 조성이 됐어요? 양구 고등학교나 양구여고는 이거보다 한 배 이상이죠. 지금 양록자 100억 정도 돼 있습니까? 1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한반도 섬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섬이 우리 그 윤 후보님이 그 공직에 계실 때 된 겁니까? 한반도섬 조성. 예, 조성. 그렇죠. 예, 제가 공직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뭐 좀 혈세가 좀 많이 낭비됐다라고 그래서 그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됐던 한반도 섬은 이제 거의 이제 전액 국비로 조성이 됐습니다. 전액 국비로 조성이 됐고 시행청도 우리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윤태영 후보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분입니다. 먼저 김성순 후보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그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그 활성화를 통해서 네네. 활력을 부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효과적인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인지 간략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그 정책 자금을 그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또 소상공인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컨설팅 그 지원 제도를 만들 겁니다. 또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 먹거리 테마 단지화를 만들어서 주변 환경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조인묵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TV 토론 때 그 조 후보의 그 경력을 이제 허위로 기재하신 것을 이제 지적을 당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또 확인을 해보니까 수정이 됐네요. 고치셨 걸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그 본선거 홍보물은 수정을 하셨어요. 수정을 하셨는데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아직도 수정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명함도 지금 수정이 안 된 걸로 이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런 이유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윤 후보님께서 그 부분을 제기해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소명을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무혐의로 조 후보가 그렇게, 경력을 나왔습니다. 이제 잘못 기재했는지 허위로 기재했는지는 이제 인정을 하셨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지금 그 본선거 홍보물은 수정을 하셨어요. 예. 지적을 이제 다 하고 이제 수정을 했는데 예비 후보자 홍보물하고 명함은 아직 그 수정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정을 안 하시고 계시는 어떤 뭐 이유가 있으신지 그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거는요. 선관위에도 다 소명을 했는데 그 명함은 다 이제 그 얘기 나온 다음에 다 수정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메일이라든가 모든 그 저에게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조치를 다 했고 예비 그 후보자 부분들을 홍보물은 수정을 안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예. 자,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양국은 예산이 이제 1년에 한 3천억 정도 되죠. 이 중에 이제 교부세, 국비 보조금 등 의전 수입이 무려 2,470억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 이제 그 작년도보다
올해 735억, 올해 895억, 작년보다 22%큰 팩으로 이제 증액이 됐는데 전국의 이제 모든 시군 시도가 국비 확보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죠. 예. 그래서 중앙부처 등 모든 인맥을 아주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또 도에 근무하신 것을 많이 이제 부각하고 또 자랑하고 계신데 의존 수입 7,400억 중 약 70%또 행안부 소관이에요. 우리 조 후보가 근무하셨다는 행안부와 도에 근무하시면서 양국은 국비 확보에 기여를 하셨거나 노력을 또 하셨거나 또 도움을 주신 것이 있었다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제가 뭐 윤 후보님도 이제 예외가 될 수가 없는데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 군수님이나 또 윤태용 후보님 또 우리 의원으로 있는 이제 우리 임철호 후보님 또 많은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저에게 와서 뭐 정말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제가 참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도움은 안 줬을지 몰라도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조 후보님이 저나 군수가 제가 군수시설 가면은 조 후보님이 해주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문 앞에서 문 열어주는 거였습니다. 그 앞에 청사 이제 통과하는 거 그거 이제 편리하게 해준 거 그거 외에는 뭐 조 후보한테 뭐 행안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전혀 없는데 이거는 뭐 우리 현직 우리 공무원들한테 확인해 보면 다 이제 아는 사항이고 그거 외에는 전혀 도움을 아니 우리 군 그 예산을 위해서 10원 한 장 뭐 이렇게 우리 양구에다가 예산을 이제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셨고 특히 이제 보니까 강원도 이제 녹색국장을 이제 5개월 하셨는데 그 녹색국장 하시면서 뭐 산촌 무슨 사업이 있었죠. 그 사업을 이제 자랑스럽게 추진하셨다고 이제 자랑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잘 추진이 됐습니까 그 당시? 지금 제가 그때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화천에 그 사업이 어디 가신지 아십니까? 제 광덕리에서 네, 화천에 갔죠. 예. 네, 맞습니다. 예. 화천에 갔습니다. 예, 화천에 예. 무려 뭐 한 7, 80억 그렇게 화천으로 갔고 또 뭐 정선에도 하나 큰 사업도 하나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정선 주고 이제 정선에 챙기고 화천 챙길 때 양구는 뭐 전혀 생각을 좀 뭐 해보신 게 없으신지 그렇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그 도의 국장이라 하면은 물론 양구도 많이 챙겨야죠. 18개 시군을 골고루 챙겨야 되고요. 아니 또 근데 양구도 화천 챙기고 예. 화천 챙기고 정선 챙기고 타 지군 챙길 때 예. 비록 뭐 5개월밖에 안 한 녹색국장이지만 양구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양구에 그때는 돈 1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예, 윤 후보께 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김상돈 후보께 드립니다. 역시 시간은 6분입니다. 네, 김상순 후보님 묻겠습니다. 경력의 회양면 면장님이시더라고요. 내근강면, 회양군 내근강면. 예. 뭐 월운 저수지에서 그 비알이 바로 너맨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금강산 등산로를 그쪽으로 개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산 사이에 남북한이 교류 시장을 만들려고 저는 꿈꾸고 있어요. 양구의 유유지들 묘목 심어서 북한의 땅은 지금 아주 헐벗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원조를 해주면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하면은 많이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럼요. 저희 고향을 하는 일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먼저 무소속이었잖아요. 사실 추천장 받기 힘들어서 이제 바른미래당 가신 줄 아는데, 사실 단체의 장이나 군 의원이 당적이 필요합니까? 당적이 필요 없죠. 그죠? 근데 내년이나 후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00% 개헌이 돼요. 요번에 사실 될 뻔했잖아요. 그 개헌안 속에 시장 군수 군 의원은
당적이 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 하면은 올해 조인무 후보님이나 우리 그 윤태영 후보님 당선되시면은 지금 한국당 뭐 민주당 힘쓸 거 없어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무소속으로 끝까지 고집한 거고 내가 어느 당에 치우치지 않은 것은 그 더불어 한국당 의원들 화합 좀 하게 중간에서 저 안 돼도 좋으니까 일단 그렇게 끝까지 간 겁니다. 참 역시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윤태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한반도섬 일원에 세계 최대 유채꽃밭을 조성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계속 봐요. 진짜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니까 어느 날부터 물을 채우고 있어요. 거기. 그리고 배를 띄운대요. 배를 띄워서 단돈 1원도 못 건지는데 왜 배를 띄우는지 참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하수구에서 똥 나오는 거 아시죠? 똥물. 그게 거기 물에 오염이 돼서 그 옆에 그 아침 조깅하던 사람들이 이제 조깅을 안 합니다. 그 물을 왜 채웠죠? 혹시 후보님 거기에 관계되시진 않으셨죠? 한반도섬 물 채우는데 제가 관련이 됐다. 한반도섬에 그 물 채우는 그 소관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퇴직한 지 3년 됐습니다. 3년 됐. 그 밑에 군청 직원들이 아직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지시하지 않으셨나? 제가 퇴직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군부대 이전 계획지가 있는데 답을 시간상 모자라 갖고 못 들었습니다.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김부리가 레이저 부대가 있어요. 이제는 총으로 안 쏩니다. 빛만 가면 죽습니다. 거긴 북한군 옷을 입고 사는데 거기가 바로 적지예요. 제가 엊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그걸 하신다면은. 근데 조인무 후보님, 제가 시간이 얼마 없네. 이거 환장하겠네. 자, 일단 여론조사 1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가 민주당 경선 때 하고 이 한국당 경선 때 여론조사 했던 전화들로만 다 했나 봐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 여론조사를 한 번도 못 받아봤어. 이거는 저희가 믿을 수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공무원 같은 군수가 아닌 참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가 아직 1분 7초 있네. 신문에 제가 출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공무원 같은 군수가 아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공무원처럼 그 원칙을 따지지 않는 농민 서민의 애환을 아는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 신상명세서에 대함중학교 학력으로 딱 끝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수를 중교를 뽑겠습니까? 저 춘천고등학교 출신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후보자 60명 우리 강원도 거기에 그 시장 군수 명단에 제가 이상돈으로 돼 있어요. 참 환장하죠. 이게 바로 도민일보가 하는 건데 그 박상구 그 도민일보 지국장님 많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 시킨 거 아니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 선거 끝나자마자 요거 법정 대응 할 거거든요. 도민일보야. 김상돈 후보께 주어진 시간 6분 다 됐습니다. 다음은 조인무 후보입니다. 역시 시간은 6분입니다. 우리 김성순 후보님 간단하게 그냥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입니다만은 같은 민주평통 구성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중구협의회 부위원장님이십니까?
중구지회 부회장입니다. 아, 부회장. 예, 예. 부회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 좀 김성순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이번 토론 시간을 아동복지와 보육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양구군은 인구 유출과 낮은 출산율 그리고 노인 인구의 고령화로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국 통계에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구분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군장병과 군인 가족들, 특히 20, 30대 남성 인구의 비중이 커서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적어 보일 뿐 착시 현상뿐입니다. 실제로 양구군의 신생아는 수년째 200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만큼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물론 양구군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부모 및 장애인 자녀 양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다만 저기 후보님 상호 토론 시간이니까 본인 얘기보다는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 때문에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이게 건데 상호 토론이 그런 똑같은 형평성의 원칙이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그 아동 보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양구의 시설과 공간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육과 관련돼서 우리 오랜 기간 양구군에서 행정을 하시고 또 양구군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윤태용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윤태용 후보님께서 아동 보육과 관련된 좋은 정책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 이제 보육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이제 그 아동 보육 아주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인데 우선 그 아동 보육을 이제 활성화하고 또 이제 제대로 추진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 놓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보장하는 일입니다. 여성 창취업센터 체계 마련하고 뭐 이러한 이제 그 여건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를 내시로 하고 특히 이제 돌봄 인프라를 향상하는데 여기에 이제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 여건을 이제 대폭 개선을 하는 이제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관내 특히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유치원의 보육 시설에 대한 그 전면적인 이제 개선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고 또 아이돌봄 시설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일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중앙시장에 키즈 카페 생긴 거 아시죠? 네. 예, 그게 키즈 카페가 그 혹시 명칭 혹시 아십니까? 그 중앙시장의 그 활성화 시책 중에 이제 하나로 우리 중앙시장에 키즈 카페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앙시장은 지금 이제 좀 많이 쇠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도면 중앙시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실률도 좀 많아지고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어머님들이 그 키즈 카페를 많이 이용해서 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 저기 백고미 키즈 카페인데 아주 잘 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키즈 카페를 우리 김성순 후보님 키즈 카페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다른 면도 이렇게 키즈 카페도 만들고 그래서 자녀 부모들이 함께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좀 그래도 양구군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한 군데라는데 이런 것이 이제 타 면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성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좋은 말씀이에요. 그 뭐 키즈 카페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타 면에 키즈 카페를 세울 만한 그런 그 어린아이들이 있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문제점이 좀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린이집을 가고 싶어도 네. 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들을 좀 많이 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교육 정책에도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무상으로 아마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쪽에 어린이집에 예, 이런 시간이 쪽으로 얼마 할수 안 있을 남아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 김성순 우리 저기 김성순은 접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어떤 좀 보관이 있으십니까? 김상돈 후보님. 참 환장하네. 이게 6초 남겨놓고.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하십시다. 예,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예. 그런데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못다한 의견을 보충하거나 유권자들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윤태용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30년간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지난 1999년 양구군에 6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 수해 피해 현장에서 시리에 빠져 있는 양구 군민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2012년 역사적인 배우령 터널이 개통될 때 감동적이고 경사스러운 순간을 양구 군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양구 5일장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때 상인들과 지역민들 또 행정과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우리 군민들과 뜻을 함께 했습니다. 또 중앙부처로 국비 따러 동료들과 밤낮 없이 같이 뛰어다녔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과 같이 호흡해 오면서 살기 좋은 양구 만드는 일과 어려운 이웃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양구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양구 부구수까지 지내면서 우리 지역에서 시행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제 손을 거쳐 이뤄냈습니다. 진심으로 양구 군민의 아픔과 한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양구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람, 군수는 지역민을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도 양구 군민과 함께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양구 군민과 운명을 함께할 것입니다. 저 윤태용 반드시 양구 군민들과 함께 더 큰 양구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김상돈 후보께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구 군민 여러분, 자치단체장은 봉사직이 돼야 합니다. 내가 나고 자란 내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다정하던 이웃이 적이 되고 저는 양구 군민 어느 누구에게도 선거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과 실행 가능한 공약이 군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조직도 없는 무소속의 열악함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로 300척의 왜군을 물리쳤던 그 명량해전처럼 저 한반도 섬 일원 60만 평의 희망을 싣고자 제가 배짱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4년은 반드시 양구 100년을 구상하며 한강의 서울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 합니다. 우리는 양구의 기적을 만듭시다, 여러분. 혼자 꿈꾸는 것은 그냥 꿈일 뿐이고 군민 모두가 함께하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함께 가요, 우리.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인무 후보께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양구 군민 여러분, 요사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소식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양구에는 금강산 가는 가장 빠른 길 31번 국도가 지나고 두탄 계곡을 통해 걸어서도 내금강에 갈 수 있습니다. 또 몇 년 후면 고속화 철도 사업으로 철도역도 생깁니다. 이제야말로 양구의 새로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양구 군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도약을 꿈꾸는 양구의 앞날을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3천억이 넘는 예산 규모의
지방세 수입이 87억 수준에 불과한 우리 양구군에는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서는 지금보다 좋아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사람에게 또 맡겨서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더 경험 많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저 조인묵을 선택해 주십시오. 양구군청에서 시작해 중앙정부와 강원도를 두루고 치며 능력과 실력을 쌓아온 제가 국민 여러분을 지극히 모시겠습니다. 줄 세우기 하지 않겠습니다. 편가르기 하지 않겠습니다. 듣기 불편한 말이라도 내치지 않겠습니다. 저 조인묵이 양구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힘있는 양구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성순 후보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오늘 그 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은 양구 군수 후보들의 실체를 보셨습니다. 스스로 정책과 공약을 생각하지 못해 이미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모방할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묵 후보는 저 김성순이 5월 20일 강원방송 토론회 때 처음 제시한 차 없는 거리 문제를 마치 자기가 생각한 공약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부정한 행위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다 끝난 일이라며 방송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더니 이제 다른 후보의 정책까지 모방해 국민을 무시하고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책과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질 부족, 부도덕한 자격 미달자가 양구를 망치려고 군수가 되겠다고 합니다. 국민, 특히 어르신을 찾아가 힘 있는 사람, 대통령당 조인묵을 군수로 뽑아야 한다며 회유하고 있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군수는 힘만 있어서 안 됩니다. 지혜와 아량, 그리고 국민 모두를 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만은 친척, 친구, 아는 사람이라고 뽑아주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누가 양구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지, 누가 아이들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 김성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잘합니다. 기호 3번 김성순이 하면 다릅니다.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 꼭 투표하셔서 저 김성순을 선택하시면 양구는 행복의 문, 부자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네 후보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구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양구군수 후보자 토론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선거는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자 국가와 지역을 위한 하나의 의무입니다. 남은 기간 후보자의 면면을 살피셔가지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